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수학 처음으로 컴퓨터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계산을 한다고 판서를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보여줄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림들을 선생님이 그리는 것보다 화면으로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컴퓨터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복습은 생략하시고, 이제 오늘 여러 가지 그래프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업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복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학습 문제는 여러 가지 그래프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는 겁니다. 알고 있는 그래프 참 여러 가지가 있었죠.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그리고 그림 그래프, 그리고 원 그래프, 띠 그래프, 여기 5가지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06쪽입니다. 지역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성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자, 지역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어떤 그래프로 나타냈나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네요. 자, 지역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금 이걸로 나타냈으니까 그림 그래프, 초미세 성분, 초미세먼지 성분 그래프는 원 그래프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그림 그래프. 자, 초미세먼지 성분은 원 그래프. 자,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다가 여러분들이 지역별 먼지는 그림 그래프, 초미세먼지는 원 그래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것들 얘기하면 됩니다. 자, 여기 제일 많은 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제일 많은 거 적은 거였어요. 자, 경기도가 제일 심각하다. 제주도, 울산이 제일 깨끗하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성분은 황산염, 질산염이 제일 많다. 뭐 이런 얘기들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초미세먼지 농도를 나눌 때 우리는 좋은,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보죠. 자, 보통이 16에서 35인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16에서 35 사이에 들어오는데 경기도만 37, 나쁨에 해당이 되네요. 경기도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다. 3월에 경기도는 미세먼지가 안 좋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림 그래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이제 그림 그래프죠. 자, 그림 그래프에서는 주제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양을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림의 크기로 양을 비교한다. 혹은 주제를 해당하는 그림으로 표현한다.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먼지라서 먼지를 그림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동그라미로 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였으면은 동그라미나 색의 진하기 이런 것들로 표시를 했겠네요. 그림의 크기로 수의 많고 적음을 나타낸다. 자료에 따라 상징적인 그림을 사용한다. 네. 자, 원그래프의 특징 보도록 합시다. 자, 원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비율 그래프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작은 비율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 작은 비율도 이렇게 지금 피자 조각처럼 넣어뒀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네. 자, 지역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또 어떤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 요거를 어떤 그래프로 또 나타낼 수 있을까 묻고 있네요. 양을 일단 비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의 비교다 보니까 막대 그래프로 비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잘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초미세먼지 성분, 얘는 그러면 다른 그래프로 또 뭘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율 그래프로 돼 있다 보니까 같은 비율 그래프인 띠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겠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와 우리나라의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 이거 그래프 이름 뭐죠?
네, 요거 짝대기 돼 있으니까 막대 그래프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 얘는 어떤 그래프죠? 네, 선이 꺾여 있죠? 꺾은 선 그래프. 네요. 자, 미세먼지 배출량은 어떤 그래프인가요? 요거 어떤 그래프예요? 네, 퍼센트가 적혀 있는 비율인데다가 막대기에다가 칸을 나눠서 표시했으니까 T 그래프 되겠네요. 네, 비율 그래프 중에 하나인 T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각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 얘기해 보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랑 세 번째 동그라미 그냥 같이 한 그래프씩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막대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네, 한국 미세먼지 제일 높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영국이랑 일본이 제일 적다. 뭐 이런 얘기들 넣어주실 수 있겠네요. 아, 여기는 그 나눗셈으로 비교를 했네요. 일본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다. 일본이 한 20 정도 지금 되는 것 같고 한국이 40 정도 되니까 일본의 2배가 한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막대 그래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수업 시간에 복습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수량의 비교입니다. 양이 많고 적은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크기를 비교할 때 좋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 그래프는 어차피 양을 비교하고 크기 비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 그래프를 보면 완전히 달라지죠. 요거는 지금 양의 비교라기보다는 선이 지금 위아래로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보통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장점, 양의 비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건가 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 가장 어울리는 그래프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어, 우리 모든 친구들의 키 이러면은 키의 높이를 비교를 해봐야겠죠. 혹은 우리 모든 친구들의 몸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친구들끼리 양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막대 그래프가 조금 더 어울리겠지만은 선생님이 10년별로 몸무게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내가 바뀐 양을 추적해서 기록을 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꺾은 선 그래프가 조금 더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꺾은 선 그래프 마저 보고 나서 얘기해 봅시다. 자, 꺾은 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나라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겠죠. 보니까 지금 5월이 제일 독하고 8월이 제일 적게 오네요. 네, 5월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8월이 제일 낮다. 아마 요거 봐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석까지 이어간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5월은 꽃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8월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에 미세먼지가 많이 씻겨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꺾은 선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네, 양의 변화 정도를 수량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2월에서 3월 사이에 좀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5월에서 6월 사이에 급격하게 또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런 그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3, 4, 5월은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죠. 똑같은 봄철이니까 아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급격하게 떨어졌다? 아 요 사이에 뭐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건 아니면은 뭐 비가 많이 왔건 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겠다 싶겠죠. 실제로 이제 5월에서 6월 되면은 날이 확 더워지면서 소나기가 쏟아지거나 하죠. 그래서 아마 미세먼지가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수량이 변화하는 변화가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 쓸 때는 이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이제 가장 큰 그 채점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을 나타내기에 편리하다. 내 키의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꺾은 선입니다.
자, T그래프입니다. T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네, 비율 그래프니까 비율 그래프의 특징, 아까 원그래프랑 똑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알 수 있다, 비율끼리 비교를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요. 네, 제조업 연소량이 제일 많고 비산업 연소가 제일 적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제조업 연소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거죠. 공장에서 나오는 애들이 거의 다라고 하고요. 비도로 이동 오염원, 도로 이동 오염원. 도로에서 이동하는 차량들 때문에 오염된다고 하고, 비도로 이용 오염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비행기라거나 기차, 뭐 다른 이동에 관련된 문제에서 나온다는 게 되겠네요. 생산 공정, 뭐 만들다가 생기는 거, 에너지 산업 연소. 생각보다 적네요. 그 전기 에너지 만드는 데 쓰는 거죠. 비산업 연소, 요거는 뭐 가정이라거나 아니면 농촌 같은 데서 뭘 태우다가 발생하는 일들 볼 수 있겠네요. T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전체에 대한 비율을 알 수 있다. 각 항목의 비율을 비교할 수 있다. 네. 그리고 T그래프가 이제 원그래프랑 차이점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점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시치는 얘기했지만은 이 T그래프를 여러 개 이렇게 두고 비율이 변하는 것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자, 그래서 연도별로 이거를 여러 개 걸어두고요. 그 다음 연도별로 이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T그래프를 사용해서 비율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자료를 봤으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 될 정도로 좀 심각하고, 특히나 봄철에 심각하고 여름철, 가을철은 조금 낮다. 그리고 제조업 연소량에서 많이 하고 그 미세먼지가 이만큼 배출이 되고 있다. 뭐 얘기가 됐으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다짐을 해보시면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보니까 그 우리랑 관련된 것들은 이 중에서는 도로 이동 오염원이겠죠.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는 차를 안 타고 걸어 다니거나 하면은 이 부분을 지금 11%보다는 더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 있겠다. 되겠네요. 네. 공기정화식물 이것도 좋죠. 자, 그러면은 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자료를 그래프에 나타낼 때 어떤 그래프가 좋을지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되어 있네요. 자, 네 키의 월별 변화가 나오면은 당연히 꺾은 선 그래프가 제일 어울리겠죠. 뭐 요거 말고도 물론 막대 그래프로 월별 키를 그 크기를 비교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변화량을 보기 위해서는 꺾은 선이 제일 좋다. 이렇게 살필 수 있겠네요. 자, 권역별 미세먼지 농도를 본다. 이거는 권역별이니까 지역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지도 위에다 표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래프보다는 그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역별로 막대 그래프로 비교를 해봐도 될 텐데 지역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하지 않고도 하려고 하면은 그림 그래프가 아까 봤던 것처럼 제일 좋겠죠. 자,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 요거는 뭐 막대 그래프로 양을 비교해도 좋을 것 같고요. B 그래프나 원 그래프 가지고 우리 반 친구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비율을 조사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림이랑 꺾은 선만 빼고요. 그런 의미로 원 그래프가 제일 기본이니까 뭐 원 그래프, D 그래프, 막대 그래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원 그래프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학 익힘책 먼저 한번 풀어보고 나서 이 형성평가 문제는 뒤에 있는 그 나중에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 익힘책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로 74쪽, 75쪽이네요. 한번 풀어보고 돌아와 주시죠. 자, 다 푸셨으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그림을 표로 완성을 해보라고 하네요. 종이류는 지금 500에다가 100, 100이니까 700 돼 있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500에 100이니까 600 들어가겠네요. 자, 그다음 병류는 400, 비닐류는 300 해서
네, 다 더하면은 2000이다. 이게 제일 중요했죠? 네. 자, 별표를 치려고 했는데 잘 예쁘게 안 쳐졌네요.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얘를 퍼센테이지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은 종이류 한번 해봅시다. 자, 종이류 같은 경우에는 양이 여기 넘어가지가 않네요. 네. 700인데 분모가 전체인 2000이 돼야겠죠. 그리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해주셔야겠네요. 자, 이거 할 때 제일 쉬운 거는 먼저 똑같이 주어진 애들 먼저 계산을 해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약분, 여기 약분 해주시고, 그럼 분모 20만 남네요. 20으로 약분해 주는 게 밑에 값이 되겠네요. 약분해 주면은 35. 네. 그러면은 여기도 20으로 약분해서 30, 20으로 약분해서 20, 20으로 약분해서 15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보라고 하네요. 막대 그래프 700. 이럴 거면 비율을 왜 바꾸라 그런 거지? 네. 여튼 종이류 700. 네. 그 다음에 플라스틱류 600. 와, 우리가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쓰고 있네요. 병류는 400. 비닐류 300. 와, 비닐도 진짜 많다. 비닐. 자, 종이류를 제일 많이 쓰는데 요거는 그래도 재활용이 되니까 다행인데 플라스틱은 재활용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줄여면 좋긴 하겠네요. 자, D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이래서 아까 바꿨구나. 35, 30, 20, 15. 다 더하면 100. 오케이. 35 그리고 30, 20, 15. 자, 여기서 10, 20, 30 그리고 10, 20, 20, 15. 자, 종이류 35%. 여기는 플라스틱류 30%. 그리고 병류와 비닐류 20%, 15% 이렇게 이제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요거 그리는 순서 기억나시죠? 네. 비율 바꾸고 100 맞는지 확인하고 칸 나누고 그 다음에 자료명 퍼센테이지 썼고 자 요거는 나누기만 하고 생각할게요. 요거 선생님 다 그려버리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요거 35 그리고 10, 20, 30 그리고 20, 10, 20 15 이렇게 나눠서 이거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재활용별, 용품별 배출량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어느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그 이유를 써보세요. 자,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대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뭘로 비교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유를 바르게 적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막대 그래프를 쓰고 싶어 했다. 그럼 이유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재활용품의 양을 비교하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좋을 거고요. D그래프라거나 원그래프로 나타내겠다 한 친구들은 밑에다가 전체 쓰레기 중에서 전체 재활용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체에 대해서 비율이 가장 높은 애가 누군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D그래프랑 원그래프를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라스트로 이거 형성평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1000kg을 생산을 하는데 3100, 1200, 3300, 2400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생산하는 거죠? 네, 딱 보자마자 그림으로 돼 있으니까 옥수수겠거니 생각이 되겠죠. 자, 퍼센트로 바꿨으니까 이제 원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되겠죠. 칸을 먼저 나누고 자료명 퍼센테이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조사해서 나타낸다면 어떤 그래프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이건 답이 한 개는 아닐 것 같긴 해요. 네. 뭐 막대, D그래프, 원그래프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림은 좀 안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관련이 없으니까 걔네 둘은 조금 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도전 수학 해보고 나서 문제 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